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최재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부에서 김재원 최고랑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어제는 문제없다던 윤 후보가 조금 전에는 내 사전에 정치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발 물러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 비대위원?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분노할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 적폐청산이라는 워딩 자체를 쓰신 거는 저는 그렇게 뭐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셨을 때,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뭐 영상 하나를 공개하셨잖아요. 당시에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영상 하나를 공개하셨는데, 그때 제일 제 귀에 거슬렸던 게 억강부역이었거든요. 예? 억강부역이라는 게 권력자가 보기에 너 강자야라고 찍으면 그냥 강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압을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적폐라는 것도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는,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적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보기에 저쪽이 적폐다 하면은 수사 들어가고,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보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그 인터뷰의 내용이 문제가 된 건데, 뭐 적법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수사하겠다, 공정하게 법대로 하겠다라는 워딩이었으면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적폐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과민 반응하는 것도 사실 저는 이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양비론 같이 들리겠지만은 저는 뭐 둘 다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이렇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도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새로운 오딩들이 나왔는데 하나같이 다 또 세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분히 그러실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냐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중앙지검장이었는데 그럼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인 건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는지 그 근거도 없는데, 아마 뭐 분열을 좀 조장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보이지만, 우리 시민의식은 높아졌는데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시절의 사고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선거에서는 친문 지지층을 더 결집시켜가지고 오히려 여당에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분열이 아니고 통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윤여준, 이상돈 이런 분들과 만나서 협치 내각을 논의를 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뭐 문재인 정부의 적폐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 대부분이 그냥 원론적 이야기였는데 대통령이 너무 발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으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더 그렇겠지만은. 자, 그러면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사실은 절반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떤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네네. 그런데 그분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지 정치 보복 혹은 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이런 건 또 원하지 않을 거니까 중도층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내선에서 앞으로 정치 보복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선언을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저는 그게 훨씬 더 좋은 메시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그렇잖아요. 계속 전직 대통령들 4명이 다 영어의 몸이 돼가지고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 그래서 내선에서 이제 정치복을 끝나겠는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윤석열 후보가 했던 인터뷰 다른 내용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는 뭐 죄가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 권력을 빌미 삼아서 권력을 사유하고 내지는 거기서 범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사하겠다는 말을 이번 인터뷰가 아니라 예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 수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청와대를 향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그 우리 원전 부실 수사라든지 아니면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고 거기에 권력,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이 사용됐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가 되는 게 맞죠. 그것을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 부분 오용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정적을 예를 들면 파헤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용됐기 때문에 우리 선에서라도 그런 단어를 안 썼으면 저는 더 좋았을 뻔했어요. 더 너그럽고 예. 더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최진 대변인 말처럼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활용할 생각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 대변인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지금 거의 민주당 의원들 특히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이제 융단 폭격을 퍼붓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김재섭 전 비대위원한테 여쭤볼게요. 네. 그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는 안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나 그렇다면은 오늘 내일 이번 주말 계속해서 이걸로 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략상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쪽에 좀 안 좋지 않겠느냐 지지율 면에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플러스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인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사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엔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여러 악재들을 만나면서 이제 괜찮았는데 그것이 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지지층들 가운데서는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겠다, 적극적인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분이 실제로 있죠. 저희 이제 지지층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을 향해서는 예. 그래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아픈 이런 그 정치 보복의 역사들을 끝내버리고 이제는 좀 정상적인 대통령제, 정상적인 정치 체제를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었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예. 플러스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럼 최진 대변인 그 야당에서 선거 개입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거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야당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말 그대로 이거는 선거 개입이고 선거에 영향 미치려고 하는 행동 아니냐. 예를 들면 어제 하루 뭐 분노를 표시하고 사과를 요구했으면 그걸로 됐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틀째 어제보다 더 세게 청와대에서 야당 후보를 때리고 있거든요. 이건 선거 개입이라고 또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혀 이건 개입도 아니고 그냥 의견을 표출하신 거고요. 보면은 역대 대통령 선거마다 모든 대통령이 임기 말에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선거 개입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대통령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고 특히 윤석열 후보가 아무 근거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냐 이러면 사실이 아니니까 당연히 유감을 표현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검찰공화국을 선포해가지고 여기에서 공포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청와대의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그거 보고 싶은 것만 보신 거고요. 예.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개인입니까? 대통령은 그냥 사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엄청나게 큰 정치적 파장이 있는 것이고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 바로 전날에 김부겸 총리가 야당이 우리 국회에서 야당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다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를 향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셨거든요. 선거에 요만큼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로 세게 얘기하시는 게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자, 청와대에서는 야당의 선거 개입 주장에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 또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막고 있으라는 얘기냐? 오늘은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랑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지지층 결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작용 파장이 있습니다. 있죠. 이러고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시는 분이 절대 아니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본인이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요? 그럼 당연히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과 쇼다 이렇게 맹비난했고 민주당에서는 진정성이 있었다. 데자뷰 보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사과할 때도
당만 바꿨지 똑같은 얘기를 양당이 오고 갔으니까. 최전 대변인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저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과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감사 수사 다 받겠다. 처벌도 받겠다. 선거 끝나도 필요하면 처벌받겠다.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다 처벌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이상 뭐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걸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사과쇼라고 하는 거는 좀 과장됐다라고 보입니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 잘못한 일이 뭔가요? 이미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혜경 씨도 그렇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무원이 본인들이 알든 알지 못했든 공무원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과 뭐 사적인 사용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밝혀지겠지만 이런 논의가 일어난 것 자체가 사과할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고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런 논의가 일어난 것부터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럼 논란이 난 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하셨다는 게 당의 입장인 거예요? 당이 저희 여러 번 아시다시피 김혜경 씨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적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하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기도 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사과를 하셨다 그러면 뭐에 대한 사과 정도는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저께 무엇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까지 인정하시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대답하지 않으셨거든요. 어쨌든 간 내용은 모르겠고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 적절한 사과의 방식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뭐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사과를 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아니 방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문제였던 감사와 거죠.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는 거기서 밝혀질 것이고요. 이게 제가 참 우리 김혜경 씨 얘기하다가 김건희 씨 얘기를 끌어들이는 게 참 저도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가 조작에 대해서 계좌를 왜 안 넣느냐 그러면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후보의 그 특활비 사용은 왜 공개하지 않냐 그러면 뭐 지금 법원에서 심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동일한 잣대를 줘줬으면 좋겠고 아까 또 특히 최근에 윤 후보가 한동훈 검사장을 두고 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다라고 치켜 세운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정말 좀 측근 검사들을 검찰 수뇌부에 두고 공포 정치를 선전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이제 김혜경 씨 얘기하다가 지금 논란이 다른 데로 튀었으니까 우리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김혜경 씨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로 갑시다. 네. 그 얼마든지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내용이나 김혜경 씨에 대한 내용 비판할 수 있죠, 각 당이.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이 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물타기를 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우리 김건희 씨가 사과했을 때 민주당 공식적인 논평 내용이 뭐였냐면 기본적인 해명도 안 돼 있다. 내지는 어떤 의원은 뭐 빵점짜리다. 기본도 안 된 사과다. 실제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악어의 콧물이다. 그 뭐 장경태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김건희 씨 사과랑 이 지금 김혜경 씨의 사과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김혜경 씨 사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명한 게 없다. 기본이 안 됐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고요.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넘어가고요. 내일 이제 2차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1차 TV 토론에서는 공세를 펴지 않고 방어적 모습을 보였어요. 뭐 본인이 네거티브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경청의 자세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TV 토론을 잘했다 이렇게 평을 듣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선대위에서는 2차 TV 토론에서 좀 스탠스를 바꿔서 뭐 공세를 좀 편다든가, 예를 들면 뭐 김한배 씨 녹취록이라든가 또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적폐수사 부분이라든가 또 부동시 논란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TV 토론은 그래도 우리 대통령 선거가 미래의 비전이나 정책을 보고 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토론,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추실 거라고 보는데요.
뭐 TV 토론이든 뭐 당에서 뭐 논평을 내든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좀 검증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후보 같은 경우에 최근에 김만배식 녹취가 나오면서 윤 후보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 TV 토론에서는 우리가 뭐 대장동 얘기를 하면서 과도하게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비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이 지금 심지어는 뭐 곽상도는 아들이, 박영수는 딸이, 윤석열은 아버지가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성역 없이 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택을 이렇게 판 것이 2019년 4월인데 김만배 씨 누나가 샀고 그 김만배 씨가 그 천화동인의 사내 이사로 등재된 것이 같은 해 2019년 2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우연으로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셔서도 좀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동 하면 무조건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는데 여야를 떠나서 좀 성역 없는 수사와 그리고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1차 TV 토론 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한 2차례 정도 집중적으로 대장동 걸 질문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될까요? 저는 뭐 추가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토론을 잘했다는 평가를 못 받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민주당에서 하도 윤석열 후보 토론 못한다고 기대치를 너무 낮춰놔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토론 잘한다라고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으니까 뭘 봐도 이재명 후보의 토론이 뭐 맞득치가 않는 거죠. 예.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도 원래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그 돌파하는 자세가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당시 보면 그냥 국민의힘 잘못이다 이렇게 계속 재차 3차 말씀하시는 거 말고는 오히려 국감 때처럼 그냥 정말 그때는 정면 돌파하셨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했었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더 캐낼 일이 있다 그러면 더 말씀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대장동이 우리가 6개월 전 벌써 한 5, 6개월 전부터 이번 대선 정국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우리가 양자 토론이 무산되는 과정 그리고 사자 토론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대장동이 없는 토론이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아마 이번 토론에서도 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나오기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난타전이 있으리라 보여지고 자 마지막 변수라고 할 수 있죠. 단일화 여부. 그게 원래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제 상수 혹은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할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은 그 이준석 대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긴 한데 또 당내에서 다른 분들은 또 찬성 꼭 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딱 쪼개지는 것 같아요. 막 이준석 대표는 필요 없다,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그다음에 후보는 뭐 그냥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이시는 거고,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상당 부분 단일화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 열망을 계속 갖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끌어온 선거인데 여기서 단일화 못해서 지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이제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1 더하기 1이 0.7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있죠. 생각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저는 사실 되든 안 되든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요? 네, 되든 안 되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권에서도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박빙에서도 약간 열세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들이 나오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철수 후보와 손잡아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중도 확장 그리고 지지층 결집이 두 가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지층 결집은 지금 뭐 이낙연 대표도 합류를 하셨고 앞으로 조금씩 더 이제 가까워질수록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도 확장 측면에서는 저는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하는 것도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외에도 또 김동연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적은데 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50이고 김동연 후보가 1이라면은 50 더하기 1이 51이 되지 않고 55가 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김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이런 뭐 경제 전문가에다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였는데 여권과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나온 뭐 이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좀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경제통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김동연, 안철수 이 후보들 다 좋은 단일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외에도 지금 김동연 김종인 위원장님도 이재명 후보랑 지금 회동을 하셨지만 그 외에도 과거 정부의 과거 장처관이라든지 중도 인사 여러분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 확장과 지지층 결집을 동시에 조금씩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김종인 위원장 출판 기념회 사회 보고 왔는데요. 예.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예. 그냥 잡담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뭐 안철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할 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지율도 계속 답보 상태고 최근에 이제 설 이후에는 김영식 논란으로 지지율을 치고 나가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야말로 진짜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할 때다 생각합니다. 예, 두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재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